어제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탈취했던 홍모 씨는 우체국을 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격 연습장에 대한 총기 관리와 안전 규정 등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이 남성이 자해를 시도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알고 봤더니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범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자살 아니면 자해를 하기 위해서 빚에 시달려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치밀한 계획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10월 1일 날 먼저 가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남자 직원이 있는 바람에 불발이 됐고요. 그리고 네. 이 총기를 탈취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은행 강도, 예컨대 우체국에 가서 강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총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또 흉기, 시카를 또 그러게요.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우체국에 가서 강도를 하기 위해서 네네. 했는 걸로 치밀한 범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 사격장에서 여주인이 혼자 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그쵸. 했는데 현행법상 그 종업원 없이 사격하는 사람은 혼자 둘 수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게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 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사격 관리자를 예. 두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종업원 같은 경우는 사격장 관리자가 아닙니다. 이 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사격장 관리를 하면서 사격하는 이런 걸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네네. 이 사격장에는 혼자 있었거든요. 아, 결국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게 없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사실은 만약 사격장 관리자가 아예 없다. 아예 네. 없으면 벌금 200만 원 이하로 보고요. 있는데 그날 안 뒀다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입법의 미비도 사실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격장 근무자는 관리자를 포함해서 좀 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총기를 가지는 곳이 군 아니면 어떤 경찰 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이 지금 보면 실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탄이 있기 때문에 실탄을 주는 과정도 그렇고 네네. 사격장 이제 사로라 그러는데 사로마다 사실은 군이나 경찰이라면 관리자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안전이 중요한데 민간 사업장에 관리자 한 명 없이 그러니까요. 종업원 한 명 두고 안에서 그러게요. 예. 실탄을 사격한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입법을 좀 바꾼다는 게 2명, 3명을 둔다라는 겁니다. 의무화하겠다는 규정을 둔다는 네, 것입니다. 상당히 네. 허술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또 문제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현행 이 사격 및 사격 안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이라면 다 실탄 사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실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신분 확인을 좀 거쳐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실탄 사격을 하는 사람이 내국인도 많이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특히 일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관광하기 위해서 명동이라든지 해운대에 이런 사격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쏘는데 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여권 체크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입법에선 개인을 확인하는 그 입법이 조금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었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총기를 마음만 먹으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걸쇠라고 하잖아요. 네. 총기와 그 연결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 사격장만의 문제인지 이렇게 허술했던 것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일단 법규에 걸쇠 부분 얘기는 사실 안 나와 있고요. 네. 걸쇠라는 게 뭐냐면 안전장치입니다. 네. 군대에 가면 이제 걸쇠를 걸어놓는 게 뭐냐면 앞으로만 발사할 수 있도록 걸어놓는 겁니다. 만약 잘못해서 옆으로 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거를 걸쇠를 갖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져가는 걸 막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걸쇠를 풀고 예컨대 앞으로 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걸쇠를 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밖으로 탈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미흡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총을 다루는 곳인데 이렇게 규정들이 미흡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격장 측에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사격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곳이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내주는데 허가를 낼 때는 사실 다 맞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실탄 사격장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하는 경찰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가서 꼼꼼하게 사격 관리자가 있는지, 걸쇠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혹시나 들어갔는데 종업원 혼자 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안전과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실제로는 감독보다는
그냥 대장 정도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은 조금 미비한 상태고 그 경찰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네네. 또 사격장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물을 어떤 법적 법이 근거는 조금 없다. 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총기 탈취범 홍모 씨가 이제 혐의를 보면은 사격장 여주인에게 복부와 그렇죠. 그 다리에 흉기를 휘둘렀던 점, 그리고 총기를 가지고 도망쳤던 점, 네. 이게 있거든요. 이 네.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제 보세요? 사실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걸 강도라 그럽니다. 네. 근데 흉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수 강도가 됩니다. 근데 복부를 찔러 가지고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이 홍모 씨 같은 경우 자기의 네네. 뭐 어떤 뭐 심신미약에 주장한다 하더라도 아주 중한 처벌을 받을 걸로 보이고 또 이 뭐 저기 종업원이 많이는 안 다쳤지만 결과론적으로 상해 입었기 때문에 네. 뭐 중한 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음 사건 사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쳐 40대 도둑이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맨발로 도망을 가다 붙잡혔다고요. 아, 이것도 좀 예. 웃기다면 웃긴 네. 얘기인데 서초동에서 지난달 23일 날 일어났던 예. 사건인데요. 도둑을 야간에 이제 도둑을 하려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이 본인이 신발을 딱 벗어놓고도 왜냐하면 네. 신발 신고 나가면 이게 족적이 남을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본인 도둑이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다. 네네. 그래서 화장대하고 안방을 뒤지고 있는데 주인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니까 놀란 김에 맨발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네. 신발 안 신고. 예. 그래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도둑이야 그런데 이 신고했던 사람이 밖에 보니까 누가 맨발로 도둑 뛰어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타는 택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택시 번호를 촬영해 놓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뭐 맨발로 댕기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사람이 검거가 된 겁니다. 오히려 눈에 더 잘 띄. 그렇죠.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하게 하려고 했다가 네. 결국은 나중에 검거가 돼버린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보자 제보가 없었으면 사실 잡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 사람의 이 주민이죠. 이 사람에게는 네. 어떤 포상 같은 게 있습니까? 상을 줄 수는 있는데 신고 네. 포상금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겁니다. 잡기 어려우면 얼마를 주겠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어렵고 뭐 탈세라든지 네. 식품위생, 그 선거 관련된 거는 파파라치 제도가 있거든요. 법에 네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걸 검거했는 데는 걸지 않았다면 포상금보다는 표창장 하나 받을 수 있지 아, 않겠나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버스 정류장 상당히 이제 혼잡한 곳을 틈타서 이 40대 연인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혔다고 하네요. 네, 여기도 참 좀 웃기다 웃긴데 40대 둘이 사귀는 관계인데 네. 아, 예. 남자는 이제 슬쩍 이렇게 훔치고 가방을 네. 찍고 여자는 옆에서 연인인데 여자는 옆에서 이제 망 봐주는. 아, 사실은 망 봐준다 해가지고 이게 방조범이 아니고 둘 다 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면 공범이 됩니다. 한 명이 하면 그냥 절도죄가 되는데 네. 둘이 같이 하게 되면 특수절도죄로 가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인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절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뭐 강하게 처벌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인이니까 연인끼리 같이 한 거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절도면 이게 예.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도 있습니다. 1,000만 원. 네. 지금 200만 원 정도 뭐 정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과가 없다면 벌금도 가능한 수준인데 네. 두 명이 같이 해버리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특수절도가 되면 1년에서 10년 사이로 벌금이 없어요. 징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연인이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연애는 거군요. 딴 데서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처벌 네.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를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